안녕하세요. 절절TV의 수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야에서 요즘 최고 인기 스타이신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게스트분이 김기현 대표님이라고 하셔서 유튜브에서 대표님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 출연하고 계시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하신 전망들이 다 많이 맞기 때문에 여러 채널에서 대표님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도 저희 절절TV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요새 급격하게 꺼지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제 내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3년에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2023년은 아마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른 그런 하락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2022년 초부터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하락세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세로 들어섰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이제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금리가 올해보다 더 인상이 지금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끌하신 분들이 더더욱더 아마 힘들어지실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의 하락이 이제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한 기업하고 금융회사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년에는 아마 좀 더 큰 하락과 고통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주식이랑 코인과 달리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빠질 줄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빨리 빠진 만큼 혹시 반등도 빠르게 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반등도 굉장히 빠르게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타날 거는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의 바닥은 2027년에서 28년 정도 수도권 기준으로 그때 정도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금리의 고비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락 패턴은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완만한 하락 패턴이 아니라 97년 IMF 때 나타났던 급격한 하락 패턴은 훨씬 더 가까워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거품이 급속도로 지금 빠지면서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빠르면 이제 2024년 늦어도 25년 정도에는 뭐 이런저런 지역들에서 굉장히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처럼 고금리가 1, 2년 더 유지되더라도 네. 매수 시점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람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격만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성격도 좋아야 되고 능력도 좋아야 되고 뭐 체력도 좋아 여러 가지가 필요하듯이 부동산도 비슷해요. 그래서 금리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싸냐 비싸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추세대로라면은 이제 부동산의 이런 거품이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빠지게 될 거고 내년은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이나 25년 정도에는 이제 무릎 밑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릎 밑에 사서 얻기 위해서 팔아라. 너무너무 어려운. 네, 어렵지만 네. 사실 이게 주식은 되게 어렵거든요.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데 네. 부동산은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요? 네. 저한테 너무 어렵던데. 어렵지만 네. 저도 어려운데 리치고만 있으면 쉬워집니다. 리치고. 네, 리치고가 알겠습니다. 있으면, 네. 리치고와 함께. 네. 네. 요새 네. 역대급으로 거래 절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과 대비하면 거의 거래량이 40%까지 빠졌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이렇게 거래가 없는데 어떤 계기로 반등을 하게 될까요? 네. 먼저 왜 이렇게 거래가 최근에 없는지를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실거래가가 2006년부터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의 거래량이 제일 없어요. 역사상. 근데 지금은 금융위기가 무슨 위기가 터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네. 근데도 거래량이 가장 작은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2020년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뭐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경기가 좀 안 좋았어요. 경기가 좀 안 좋았는데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한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0.5%로 낮췄잖아요. 네.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거든요.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코로나 버블이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끌어다가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거기다 불을 또 하나 더 지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20년 7월 말에 통과된 임대차 3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3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버블과 더불어서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엄청나게 급등시켜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4년치를 한꺼번에 땡기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랑 전세가 또 가까워지잖아요. 네. 거기다가 자산 다들 이제 돈 버는데 나 혼자 벼락 거지 뭐 그런 얘기들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집을 안 사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모두 영끌족이 너무 허다하게 많았던 맞아요. 시기였죠. 그래서 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의 거의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 내 집 마련 지금이라도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작년에 집 안 산 사람들은 진짜 바보 되는 기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량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럼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2020년 중순부터 21년 한 여름까지 역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역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사상 가장 많은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그때 판 사람들은 누구냐? 이미 그 전에 사놨으니까 팔았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수일까요? 아니면 지금 각종 버블이 불고 벼락거지 되고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내가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공포에 떠밀려가지고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고수일까요? 당연히 전자가 고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 고수는 팔고 아직은 어떤 재테크나 주식, 경제,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MZ세대, 2030 세대가 영끌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샀던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거죠. 네. 자, 그런데 모든 투자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쵸? 네. 그래, 아니, 가격을 떠받쳐줘야 얘가 올라갈 거잖아요. 자, 그런데 MZ세대가 2030 세대가 영끌까지 해서 샀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남았냐? 20대 미만, 즉 10대가 이제는 영끌해서 사야 되는데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역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어. 그러면 살만한 사람은 싹 다 산 겁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21년 8월 달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시장의 상황이 완전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지금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이제 금리 인상은 보통은 이제 금리를 왜 인상을 하냐면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은 성격이 좀 달라요. 이번에 금리 인상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부동산도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급 측면에서 얘기해요. 뭐 입주 물량이 장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수요자 막상 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물가 급등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제가 뭐 특별하게 더 많이 사는 게 아닌데도 네. 매달 나가는 카드값이 네.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가 급등 때문에 내 호주머니 사정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 금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오르죠. 자꾸 오르죠. 네. 그러면 엎친데 덮치기가. 덮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수요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예를 들면 자산 시장이 좋아요. 뭐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면 조금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영끌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던 주식, 코인, 부동산 지금 다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뭔가 갑자기 너무 슬퍼지네요. 뭔가 지금 애한이 좀 뭔가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산도 쪼그라들죠. 내 호주머니 사정도 안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언젠가는 늘게 될 거잖아요. 네. 만약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 네.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은 네. 매수를 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사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의 신호만 가지고 투자하면은 너무 혹시 위험하죠. 그쵸,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느는 거는 되게 좋은 신호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데이터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 그래서 뭐 소득 대비해서 또 주택 구매력 지수 대비해서 지금이 역사적으로 저평가 구간인지 고평가 구간인지를 판단을 같이 하시면서 거래량을 보시고 네. 또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 되게 좋은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미분양 데이터예요. 미분양 데이터. 네. 그러니까 미분양은 쉽게 얘기하면 재고거든요.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재고예요. 네. 근데 미분양이 급속도로 한 3개월 연속 줄어들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수들이 뭔가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신호들을 결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이나 혹은 네.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0%에서 30% 정도 빠졌잖아요. 네. 그렇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네. 뭐 거래량도 물론 없지만 네. 호가가 내려가고 있지는 않고 네. 작년에 고점 대비 뭐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강남 혹은 뭐 입지 좋은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막연한 오해가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무조건 서울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서울의 강남구는 안 떨어진다. 인천의 송도도 안 떨어지고 대구의 수성구도 안 떨어지고 부산의 해운대구도 안 떨어진다. 이 불패라는 신화는 정확하게 제가 정의하는 건 뭐냐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데가 강남구다. 여기에 대한 불패인 거지 강남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데이터로 하니까 데이터로 다 체크를 해보잖아요. 그럼 지난 15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무슨 구일까요? 가장 많이 떨어진 네. 곳이요. 최고점 대비 최저점이 그렇죠. 가장 큰 네. 곳이요. 최대 낙폭이 가장 큰 지역.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반포? 맞아요. 네. 진짜요? 강남구가 데이터로 보잖아요. 강남구가 최대 낙폭이 가장 센 지역이에요. 즉 떨어질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데가 강남구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또 그렇죠.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떨어지고는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낙폭이 좀 작은데 이거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0억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만 있는 사람이 산 거예요. 애초에 대출이 없는 사람. 대출이 그렇죠.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올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타격이 없겠네요. 타격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상대적으로 하반 경직성이 다른 데보다는 괜찮은데 그래서 조금 저가 위주의 이런 지역들, 서울의 외곽이나 경기도 외곽 이런 데가 이제 낙폭이 좀 심한데 네.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강남은 앞으로 안 떨어질 거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벌써 강남의 전세가가 뭐 9억 떨어졌다, 5억씩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툭툭 나오고 있고. 강남권에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18,000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도 강남권의 지금 아파트 가격을 저는 상당히 끌어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포에 새 아파트에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아, 네, 봤어요. 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이나 내년에 입주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언제 분양을 받았냐면 한 3년 전쯤에 받았겠죠. 네. 그럼 3년 전에는 시장 분위기가 어땠죠?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지금 분양 받아서 입주할 때 전세 받아서 내 돈 좀 보태서 내가 잔금 치를 거다. 아니면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네. 한 2년만 3년 뒤 입주할 때 전세가 뭐 10억이나 11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예 필요가 없죠. 오히려 돈이 남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열심히 분양을 받았겠죠. 근데 지금 한 3년 만에 분양을 받을 때와는 다르게 입주할 때를 보니까 시장 상황이 어때요? 너무 안 좋아졌죠. 너무 안 좋아졌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어떻게 돼요?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잔금을 치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엄청 놀랐던 게 네. 청약이 이미 100% 다 됐던 곳이 제가 듣기로는 한 10몇 %밖에 입주를 못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주의 의사를 표시한 분들도 한 30-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사실 부동산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분양 시장들을 좀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포는 잔금 리스크가 아예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2년 동안 입주 물량이 18,000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잔금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되죠. 네. 근데 올해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내년은 어떻다? 더 안 좋다. 더 안 좋아지나요? 금리가 더 올라갈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파월이 얼마 전에 얘기했죠? 기준금리의 상한선이 지금 더 올라갈 거다.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지만 더 올라갈 거다. 네. 지금 시장에서 5.5에서 6%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에서 6%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일까요? 얼추 비슷하겠죠. 그럼 한국의 대출금리는 올라가겠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8%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금리가 대출금리니까 어떻게 된다? 10%가 넘는 거죠. 와, 그러면 진짜 대출 못 받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잔금을 어떻게 치러요? 아마 지금 특히나 이제 입주 물량이 매우 많은 인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인천이랑 대구거든요. 여기는 이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마 잔금 못 치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사실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힘든데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재건축 바로 이제 분야이고 지금 짓다가 말긴 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지어놨고 네. 거기가 이제 둔촌 주공인데 여기도 돈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KB에서 금리 12%짜리로 차환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 지금 밥이 다 됐어요. 거의 다 된 게 지금 12%란 말이에요. 그럼 딴 데는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지금 돈 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입주를 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못 치르면 그 개인도 힘들지만 거기에 또 딸린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또 어떻게 되겠죠? 다 무너지겠죠.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은 우리가 사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긴박한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악의 투자가 이죠. 아, 정말요? 그럼요.